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니까 반갑죠? 네.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나 행복할 수 있지만 아무나 행복할 수 없는 이유. 참 쉬운 말 같으면서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행복할 권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아무나 행복하진 않죠. 다 행복하진 않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공성신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공을 세우다 할 때 공. 저 사람 공이 많아. 이룰성. 그 공을 이뤘다는 거죠. 신태, 몸이 물러나야 된다. 풀이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공을 세우면 뒤로 물러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공성신태를 하지 않으면 불행이 닥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공성신태 아주 좋은 케이스거든요. 지금 말씀드릴 것은 중국의 송이라는 나라 있죠. 송나라를 건국한 사람이 태조 조광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송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중국은 이 나라를 건국하면 공신들을 치하할 때 연회를 베풀면서 치하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개국공신도 다 모아놓고. 개국공신이면 나라를 세우는 데 기초한 공신들이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개국공신들을 불러놓고 연회를 했습니다. 연회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 당신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황제가 되고 나니까 하루도 마음 편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신들이 묻겠죠. 어찌 그러십니까, 폐하? 이렇게 묻겠죠. 그랬더니 조광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들도 이 자리에 앉고 싶을 것 아니요. 개국공신이니까. 그대들도 이 자리에 앉고 싶을 것 아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개국공신들이 황망해서 고개를 푹 숙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어찌 다른 마음을 품겠습니까, 폐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조광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들이야 그런 마음이겠지만 그대들도 그대들의 부하가 황포를 입힌다면, 황포 아시죠? 황포를 입힌다면 이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지 않겠소. 황제가 되려고 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 차라리 병권을 내려놓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호화로운 집 지어놓고 부귀영화 누리면서 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개국공신들이 다음날 눈치채고 다 병을 핑계로 사직을 하였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죽은 개국공신이 없죠. 개국공신이지만 나라를 세우고 나서는 다 스스로 물러났다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배주석병권이라고 합니다. 잠배, 술 주고 내놓을 석군사병, 병권을 내놔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술잔으로 병권을 박탈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공성신태의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피 보지 않고 개국공신들이 다 물러났죠. 근데 좀 나쁜 사례가 있어요. 와신상담이라고 들어보셨죠? 와신상담. 볏집을 깔고 자고 상담, 쓸개를 핥으면서 쓰잖아요. 쓸개를 핥으면서 그걸 와신상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와신상담의 유래가 이 월왕 구천에게서 나온 겁니다. 월나라와 오나라가 있었는데 중국에 이 월나라가 오나라를 쳐들어가서 한 번 이겼어요. 함려라는 왕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부차가 등장하면서 졌어요. 지면서 이 월나라 구차라는 왕이 구천이라는 왕이 부차의 포로가 됩니다. 그 왕을 포로로 잡았죠. 부차가 죽이지 않고. 그리고 마곡간지기를 시킵니다. 한 나라의 왕을 갖다가. 그런데 이 월왕 구천은 3년 동안 마곡간지기를 하면서 온갖 수모를 당했고도 참고 이 구차한테 충성하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구차가 이제 저 사람은 나한테 충성할 거야. 다시는 쳐돌리지 않을 거야. 라고 믿고 월나라로 보내주죠. 그래서 월왕 구천은 다시 월나라로 가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부차 몰래 10년 동안 실력을 갈고 닦습니다. 병사도 기르고 재물도 쌓고 이렇게 해서 국력을 키우죠. 그리고 한 10년쯤 됐을 때 이제 다시 오나라로 쳐들어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때 도와준 책사라고 하죠. 유비의 제갈공명 같은 사람. 이 책사가 2명이 있었는데 그 2명의 책사가 바로 법녀와 문종이라는 두 책사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공을 세워서 결국 뭐예요? 구천이 부차를 이겨서 오나라를 정복하게 됩니다. 정복한 다음에 이 구천이 법녀의 공이 크니까 상장군에 임명을 하고 요즘으로 치면 뭐 국방부 장관 좀 될까요?
상장군에 임명을 하고 나라를 반씩 다스리겠다라는 마음까지 먹습니다. 워낙 이 법녀의 공이 크니까. 그런데 법녀가 상장군 임명되고 나서 월남구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쯤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월나라로 가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제 나머지 생활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구천이 막 흐느끼면서 막 말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내가 당신과 나라를 반반씩 다스리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그러면 어떡하냐고. 붙잡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몰래 법녀는 배를 타고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붙잡지 못했죠. 그래서 법녀가 떠나고 난 다음에 구천은 이 법녀에게 법녀가 사는 땅 있죠. 그걸 봉지, 땅을 내린다는 뜻이에요. 그 땅을 봉지로 주고 궁궐 안에 법녀의 동상까지 세워줍니다. 법녀의 공을 잊지 않기 위해서. 대단한 대접을 받은 거죠. 그리고 법녀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대단한 상인이 됩니다. 엄청나게 큰 상인이 되죠. 책사니까 장사는 쉽게 할 수 있겠죠. 큰 상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 문종이라는 공신은 법녀처럼 자리를 내려놓지 않고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법녀가 걱정이 돼서 편지를 한 통 쓰죠. 편지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뭐예요? 조진 궁장. 그 새가 잡히고 나면 활을 잊어버리다 감춘다는 뜻이에요. 그 활로 새를 잡고 나면 이제 활을 감춘다는 거죠. 밑에 있는 건 뭐예요? 많이 들어보신 얘기. 토사구팽. 토끼를 다 잡고 나면 사냥개를 구워 삶아 먹는다. 라는 뜻이에요. 토사구팽.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법녀가 문종한테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는 활이거나 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 빨리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왜냐하면 월남구천은 목이 길고 보시면 목이 길죠. 그리고 입이 뾰족하지요. 입이 까마귀의 형상을 띠기 때문에 고통은 나눌 수 있는 상이지만 이 좋은 것은 나눌 수 있는 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빨리 물러나라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도 문종은 물러나지 않아요. 설마 내가 개국 공신인데 죽이게 하겠어? 라고 그 자리에 계속 머뭅니다. 그런데 이게 나라를 정복하고 나니까 이제 월남구천도 이제 뭐라고 하죠? 변하기 시작하죠. 이제 여자들 끼고 놀고 맨날 술 마시고 놀고 사치하고 막 향락만 즐기고 나라 일은 돌보지도 않고 이러기 시작합니다. 이때 주변에는 간신들밖에 없겠죠. 그래서 문종이 이제 충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전쟁에 대비해야 됩니다. 국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런 충언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미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즐겁게 살고 싶은데 충신이 자꾸 맞는 말을 해대면 처음에는 들어주지만 자꾸 들으면 어때요? 싫겠죠. 놀지를 못하게 하잖아. 놀고 싶은데. 그러니까 간신들도 이 문종을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요? 싫어하겠죠. 문종이 맨날 이렇게 충언을 하거든요. 간신들을 멀리하십시오. 그 간신들은 문종을 멀리하고 싶겠죠. 그래서 월남구차에게 이제 상소를 올립니다. 모함을 하는 거죠. 문종은 나라 일을 돌보지 않고. 왜? 문종은 구차가 이 조심을 잃었기 때문에 나라 일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 은둔 생활을 했어요. 제대로 나라를 보기도 싫었고 왕한테 간언도 하기 싫어서 이제 은둔 생활을 하다 잡혔는데 이 간신들이 모함을 하는 겁니다. 쟤는 나라 일도 안 보고 관직도 안 하고 그렇지만 다른 나라와는 교류를 하고 있다. 역적이 되려고 도모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이제 상소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 상소를 핑계로 구천이 문종에게 칼을 한 자루 또 내립니다. 자결하라고. 그래서 문종은 비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왜? 공성 신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좀 나쁜 케이스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공이 많아도 그 공을 내세우려 하는 순간 불행이 닥친다는 뜻입니다. 문종은 뭘 못했어요? 공성신퇴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노자라는 분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덕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만족할 줄 모르는 것만큼 큰 악은 없고 욕심을 내어보자 하는 것만큼 큰 허물은 없다. 문종은 만족할 줄 몰랐죠. 개국공신으로서 그냥 공성신퇴를 했어야 되는데 만족할 줄 모르고 그 자리에 머무르려고 하다가 큰 화를 입었죠. 그리고 욕심을 내어 얻고자 하는 만큼 큰 허물은 없다. 구천은 어땠습니까? 욕심을 내서
사치하고 향락에 빠지다 보니까 그것이 아주 큰 허물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와신 상담하던 시절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무려 10년 동안 볏집을 깔고 자고 쓸개를 빨아먹으면서 그 초심을 유지하던 왕이 부패를 하니까 허물이 되죠. 그 왕에. 그렇지 않았으면 훌륭한 왕이 되었을 텐데. 우리 역사도 보면 박 대통령께서 독재만 하지 않았으면 영웅으로 남으셨을 텐데 독재하려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노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누구나 행복할 수 있지만 아무나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법률은 행복하게 살다 죽었죠. 문정은 행복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나 행복할 수 있죠. 법률처럼. 그렇지만 문정처럼 아무나 행복할 수는 없어요. 뭘 못했기 때문에? 이겁니다. 지족상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한자 성어가 많죠? 저도 외우느라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지족상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족이 뭐예요? 만족하는 것을 안다. 그러면 항상 즐거울 것이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만족할 줄 알면 항상 즐겁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즐겁지 않은 거예요. 구천은 구천대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허물있는 왕이 되고 문정은 문정대로 자리를 놓지 못하니까 그렇게 불행하게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틀 전에 이 지족상락의 의미를 몸으로 체화를 했습니다. 체화 아시죠? 직접 느꼈습니다. 요로결석이란 말 들어보셨죠? 요로결석이 뭐예요?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소와 가정 중 유산이나 가심 등의 여러 물질이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고 신장에 정체되어 있다가 크게 결정하여 요도 요관을 틀어막는 시간이다. 일반적으로 요관이 길고 가늘어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요관 결석이라고도 한다. 이해되십니까?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어렵게 강의하면 안 돼요. 쉽게 다시 설명드리면 요로결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콩팥, 신장이죠. 신장에서 이렇게 방광으로 가서 오줌이 나오잖아요. 요때 지나가는 관을 요관이라고 해요. 지나가는 관 이름이 요관이고 지나가는 길이 요로죠. 그래서 이 요관에 결석, 돌이 생기면 결석이라는 게 이게 없던 돌이 잔돌이 뭉쳐가지고 돌이 된다는, 큰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금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거나 땀을 많이 흘리고 물을 안 먹거나 하면 이 농도가 짙어지잖아요. 오줌에 농도가 짙어지면 거기에서 돌이 생길 확률이 높아져요. 저 같은 사람은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리고 물을 자주 안 먹으면 이제 생기기 쉬운 스타일이죠. 그런 요인도 있고 유전적 요인도 있고 뭐 음식 때문이라는 요인도 있고 시금치 먹으면 생긴다는 말도 있는데 하여튼 가장 요점은 물을 자주 안 마시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해요. 그리고 생기는 사람만 또 생겨요. 제가 15년 전에 한 번 생겼는데 10년 전에 또 생겼고 15년 전에 생기고 5년마다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5년마다.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생긴 거죠. 어쨌든 요게 이제 요로결석이라는 겁니다. 요로결석은 뭐예요? 요관에 돌이 생기면 요로결석, 신장에 돌이 생기면 신장결석, 방광에 돌이 생기면 방광결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로결석에 걸린 거죠. 오늘 화요일입니까? 일요일 날 밤에 갑자기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 증상이 어떠냐?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옆구리가 신장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양쪽에 하나씩 있잖아요. 그 왼쪽 옆구리가 아프면 왼쪽 요로에 결석이 생기는 거고 오른쪽 옆구리가 아프면 오른쪽 요로에 결석이 생긴 겁니다. 그 왼쪽 옆구리가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이 엄청나게 아프다는 게 어느 정도냐 하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아야지 하면 참을 수 있죠. 근데 이 참아야지가 안 됩니다. 그냥 절로 막 몸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허리가 엄청나게 아프고 하복부가 또 엄청나게 아파요. 그리고 혈뇨가 나옵니다. 오줌 넣으면 피가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배뇨도 잘 안 돼요. 막 이렇게 변비 심하게 걸린 것처럼. 그리고 구역질 막 납니다. 그리고 복부가 막 오뚜기처럼 빵빵해집니다. 지금보다 한 3배는 이렇게 부풀더라고. 밥도 아침에 한 끼밖에 안 먹었는데. 부풀고 요도에 통증이 오고 막 이런 증상이 생겨요. 이 증상이 나타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4글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떼굴떼굴. 진짜 이게 방바닥에서 있잖아요. 떼굴떼굴 구릅니다. 이 가만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그냥 구릅니다. 하여튼. 구르게 돼 있어요. 섰다가 앉았다가 구르게 돼요. 그래, 밤새 일요일날 잠 한숨 못 자고, 월요일날 아침에 어제 수술하러 갔죠.
왜 이렇게 통증이 심하냐 하면, 보면 신장이 왼쪽 신장과 오른쪽 신장이 있는데, 오른쪽 신장이 부어있죠. 여기에 결석이 생기면 이 부분이 아픈 게 아니고요. 여기는 신경이 없으니까 안 아파요. 여기에 막히면 오줌이 못 내려가죠. 그리고 관이 붓죠. 관이 부으면 이것 때문에 통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으니까 배도 붓고 모든 게 이제 구역질환하고 이래 되는 겁니다. 이 콩팥이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요 옆구리가. 콩팥 있는 위치가.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바로 이제 오후에 제가 4시에 강의가 있었거든요. 월요일 오후에 4시에. 근데 아침에 이제 돌을 부수러 간 거죠. 옛날에는 그래도 이렇게 칼로 째가지고 절개를 해가지고 돌을 빼냈는데 요즘에는 레이저로 이렇게 충격을 줄 수 있어요. 돌에만. 그러니까 이게 칼로 몸을 개복하지 않고도 수술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체외 충격파 세색기라는 거, 이게 체외 충격파 세색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레이저를 쏘는 부분이죠. 아무튼 이렇게 누워가지고 옆구리에 대고 막 부숩습니다. 이거 들립니까, 이 소리? 이게 이제 체외 충격파가 쏘는 소리입니다. 제가 굉장히 볼륨을 줄여놨는데, 그 귀에 아무것도 안 꽂고 있으면 고막이 얼얼할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쿵쿵거립니다. 몸속에서 쿵쿵거립니다. 몸속에서. 뭐 어쨌든 칼을 내는 것보다 낫잖아요. 이렇게 해서 수술을 했어요. 오후에 4시쯤에 여기 근로복지공단에 강의가 있었어요. 이거 실제로 강의 장면인데 담당자분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강의가 있는데 3시까지 너무 아픈 거예요. 수술을 했는데도. 12시쯤에 수술이 끝나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한 1시간을 화장실에 앉아있었어요. 그렇지만 변도 안 나오고 오줌도 안 나오고 배는 빵빵하고 옆구리는 아파 죽겠고 3시 반에 나가야 되는데 4시 반에 강의니까 3시 반에 억지로 나갔어요. 아프지만. 그래서 주차장에 차를 탁 대놓으니까 4시쯤 됐더라고. 그래도 아픈 거예요. 그리고 4시 10분쯤 되니까 안 아프대요. 그래서 4시 10분쯤 올라가가지고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강의를 1시간 했지 않습니까? 강의하고 나니까 하나도 안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느꼈죠. 역시 강사 체질이구나. 나는 타고난 강사 체질이구나.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 먹고 나니까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일요일 저녁에 아픈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 여러 결석을 왜 이렇게 돌을 깬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밤인데도 원장이 받더라고. 그 원장님이 가까운 저 응급실에 가가지고 진통제 주사를 맞으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집 사람하고 이제 밤 10시쯤 됐나요? 그 응급실에 갔죠. 근데 첫 번째 응급실에 갔더니 그 병원은 공사 관계로 문 닫았다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 응급실 가는 동안 오버히트를 2번 했습니다. 속이 울렁거려가지고. 그 거리가 불과 10분밖에 안 되는데도. 그리고 그 첫 번째 응급실이 공사 중이라서 못 갔잖아요. 그래서 다음 병원으로 옮겨가는데 오는 동안 또 오버히트를 2번 했습니다. 정말 그리고 차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뭐 나도 모르게 소리도 지르고 대시보드도 붙잡고 끙끙대고 있었죠. 그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진통제를 놔주고 이렇게 링겔을 맞으라고 하더라고. 태어나서 링겔을 처음 맞아봤네요. 그 링겔을 맞는 이유는 링겔을 맞으면 이 수액이니까 요로를 통해서 그 깨진 돌을 이렇게 씻어내린대요. 그래 누워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한 20분쯤 지나서 제가 화장실에 갔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소변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소변을 보고 나니까 이제 소리는 안 지를 정도로 아프대요. 그리고 다시 이제 침대에 누워서 1시간 있다가 왔는데 엄청나게 아팠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나니까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천당과 지옥이 정말 1시간 전만 해도 완전 지옥이었는데 이 여러분 요로결석에 걸리면 그 느끼는 고통이 여자분들이 아기 낳을 때 그 상고 있죠. 보다 심하다고 해요. 물론 제왕절개 하신 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이 자연분만 할 때 왜 튼다 그러잖아요. 그때 느끼는 상고하고 비교했을 때 더 심하게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3번째 요로결석이잖아요. 첫 번째, 2번째는 돌 깨고 나면 하나도 안 아팠거든요. 이번에는 돌 깨고 나서 너무 더 아픈 거예요. 최고로 아팠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링겔도 맞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나니까 저절로 알게 됐죠. 뭐를? 지족상락을. 뭐가 지족입니까, 여러분? 안 아프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겠다. 하고 내가 안 유명해져도 되고 돈 좀 덜 벌어도 되니까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죠?
현재 안 아픈 것만 해도 너무 내가 만족스러운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20분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오버히트 4번 하고. 진짜 미칠 정도로 대굴대굴 구르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니까 세상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족할 만한 것들이 널려있지 않습니까? 내가 안 아픈 것만 해도 지족할 일이잖아. 만족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 아픈 것만 해도 만족하면 항상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이? 여러분, 제 말이 안 믿기시면 여러 결석에 한번 걸려보세요. 그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안 아픈 게 얼마나 여러분, 감기 뭐 이런 거 비교가 안 돼요. 뭐, 웬만한 다리 부러져가지고 깁스하고 제가 다 해봤는데 그런 고통 비교도 안 돼요. 물론 더 심한, 안 걸리신 분은 더 심한 고통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 몸이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항상 즐겁게 살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족상락을 몸으로 완전히 느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행복할 수 있지만 아무나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뭐라고요? 지족상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만족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행복하려고 사는 게 아니고요. 행복하려고 살면 지족상락하기 쉬워요. 근데 우리는 행복하려고 살지 않습니다. 뭐 하려고 사는 것 같아요? 남보다 더 행복하려고 살아요. 그래서 지족상락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눈깔 사탕 하나 10원 할 때, 예? 깐돌이라는 그 하도 50원 할 때, 그런 시절 있었죠, 여러분? 새우깡 하나 100원 할 때, 뭐 그런 시절 있었잖아요. 그때보다 우리가 지금 훨씬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저 기억이 나요. 5학년 때 라면을 사오라고 시켰는데, 그때 왜 농심라면인가 그 비닐, 안에 비닐에 왜 투명 포장되어 있는 거 있죠? 5개짜리. 그걸 사오라고 시켰는데 제가 해물라면을 샀어요. 몇백 원 더 비쌌어요. 그거 사왔다가 욕 엄청나게 얻어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먹고 싶은 라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시대지요. 그런데 그때보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 사회생활 처음 할 때 월급 78만 원이었거든요. 그때보다 지금 더 쪼달려요. 이게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라는 거죠. 지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때는 200만 원짜리 차 타고 다녀도 기뻤어요. 지금 몇 천만 원짜리 차 타고 다녀도 별로 기쁘지 않아요. 왜? 지족이 안 되기 때문에. 왜 지족이 안 돼요?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은 더 비싼 차를 타고 다니니까 짜증이 나는 거지. 나보다 내가 행복하면 되는데 나보다 누구보다 더 행복하려고 하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지족상락이 안 되는 거.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남보다 행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행복하고 싶으시면, 항상 즐거우고 싶으시면 지족하십시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 그보다 행복한 게 없습니다. 특히 건강. 145번째 행인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